네, 저희가 이때까지 알아보았던 클래스는 프라이빗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퍼블릭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들이었죠. 그런데 C++에서는 퍼블릭 부분 이외에도 프라이빗 부분의 멤버 변수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알아볼 C++에서의 프렌드입니다. 함수를 어떤 클래스에 대해 프렌드로 만들게 된다면 그 프렌드 함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들이 가지는 것과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갖습니다. 즉, 퍼블릭 영역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함수들처럼 프렌드 함수는 프라이빗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이 프렌드라는 함수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어떤 클래스의 이항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면 프렌드를 만들 필요성이 생깁니다. 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가령 저번 시간에 구현해 보았던 오퍼레이터 플러스에 대해 다시 살펴보죠.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새로운 타임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멤버의 민즈와 hours의 값은 저희가 플러스로 묶어준 두 개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민즈와 hours의 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오퍼레이터 곱하기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먼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다가 b 곱하기 3 등의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하기와 오퍼레이터 플러스와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오퍼레이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타임 클래스 객체와 타임 클래스 객체를 더하여서 타임 클래스 객체에 저장을 해주는 개념이었는데 이 오퍼레이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타임 클래스 객체와 int형 변수의 연산을 통해서 타임 클래스 객체의 값을 저장해주는 과정이 되죠. 그렇다면 이 식을 함수를 통해서 풀어쓰자면 으로 쓰여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함수의 매개 변수에 취하는 것이 타임 클래스의 객체가 아니라 int형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수의 멤버 함수는 아니지만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프렌드라는 특별한 함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렌드 함수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함수를 선언할 때 프렌드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프렌드 타임 오퍼레이터 곱하기 int형 변수 하나와 타임 객체를 전달받겠죠. 여기서 이 원형은 두 가지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퍼레이터 곱하기는 클래스 선언 안에 선언되었지만 멤버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때까지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였던 멤버 연산자인 점이나 화살표 기호를 통해서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퍼레이터 함수는 비록 멤버 함수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멤버 함수와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즉 멤버 함수는 아니지만 프라이빗 영역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렌드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죠. 함수를 정의할 때는 멤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범위 결정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프렌드라는 키워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워주고 함수의 내용을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타임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resul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고요. 곱하기 연산을 수행해야 하니까 롱형 변수로 result min은 t hours 곱하기 n 곱하기 60 더하기 t.mins에 곱하기 n. 이후의 부분은 이 result min을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result 객체의 hours와 mins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퍼레이터 곱하기를 정의하고 나서는 메인에서 이렇게 t2에 3 곱하기 t1을 선언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 t2는 오퍼레이터 곱하기 3과 t1으로 해석되어서 저희가 정의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1시간 20분에 곱하기 3을 하여서 20 곱하기 30은 60, 1 곱하기 3은 3, 60은 다시 시간 분모로 옮겨져서 4시간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문제점이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t1 곱하기 3으로 저희가 수식을 바꾸게 된다면은 저희가 정의한 이 오퍼레이터 곱하기는 인트형 하나와 타임 변수를 받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순서가 틀렸죠. 그래서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개 변수의 값을 달리하면서 프렌드 키워드로 오퍼레이터 곱하기를 다시 오버로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퍼레이터 플러스처럼 오퍼레이터 곱하기도 타임의 멤버 함수로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경우에서는 타임 객체가 이 멤버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인트형 변수 하나만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현은 저희가 이전에 구현하였던 프렌드 멤버 함수와 동일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요. 이 프렌드 멤버 함수로 정의하였던 오퍼레이터 곱하기를 헤더 파일에서 inline 함수로 t 곱하기 n으로 정의하게 된다면은 이 프렌드 오퍼레이터 곱하기가 호출되었을 때는 t 곱하기 n으로 이 형태가 변환이 될 것이고 이 t 곱하기 n은 다시 저희가 아까 정의해 주었던 타임 오퍼레이터 곱하기로 연산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메인에서 이 t2를 정의할 때 t1 곱하기 3을 하든 3 곱하기 t1을 하든 어떠한 경우든 저희가 정의한 프렌드와 오버로딩에 의해서 곱하기 연산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프렌드 함수의 오퍼레이터 곱하기는 이 private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프렌드여야만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private 변수로 직접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지 않기에 프렌드로 선언하지 않아도 동작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렌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코딩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함수가 클래스의 공식적인 인터페이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산자 데이터형이 다를 때 private 멤버 변수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 프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현하였던 이 곱하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프렌드 함수가 아니고도 충분히 오버로딩을 활용하여서 구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